어머니, 내 엄마. 어머니는 어쩌시고 68년을 기다렸잖아요. 우리의 소원은 계속, 우리의 소원은 계속, 오늘도 소원은. YTN 라디오 남북이음 프로젝트 이거야 원. 대통령께서 좀 편한 마음으로 평양냉면 이 멀리 멀다고 말하면 안 되겠구나. 남과 북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그날을 위하여. 반갑습니다. 다시 하나둘 미래에 오래된 잊지 못할 우리의 소원 지금. 네, 조금 전 2018년 남북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났을 때의 목소리 들었습니다. 전쟁의 상처와 긴장이 넘치는 휴전선에서 남과 북이 다시 마주 앉아 맛있는 음식을 나누는 날. 그 오랜 소원처럼 다시 올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과 북을 이어주는 사람 이야기, 저는 평화통일 스토리텔러 김우성입니다. 오늘부터 매주 토요일 아침 9시 20분과 밤 11시 20분에 여러분을 만날 YTN 라디오 남북이음 프로젝트 이거야 원. 남과 북을 평화롭게 이어주는 다양한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편하게 즐겁게 서로의 연결고리를 알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꼭 이어지고 다시 만나 반갑게 인사하겠죠. 이거야 원에서 준비한 이야기 만나면 더 그렇게 가까워질 겁니다. 남앵커 북 아나운서가 전하는 결의말 뉴스 잠시 후에 시작하고요. 남과 북을 연결하는 전문가의 열리지 이야기, 오늘은 오프닝에서 등장한 냉면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울다가 웃다가 남과 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는 우리들의 넘버원 시간에는요, 남녀 북남 남북 커플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야기로 먼저 만나는 평화통일, 언젠가 남북이 함께 들을 라디오, 여기는 YTN 라디오 FM 94.5MHz입니다. 우리의 소원 바로 이거야 원. 소원을 이뤄주고 싶은 눈을 여시 소원을 말해봐. I'm king for you boy. 소원을 말해봐. 남남 북녀 남 앵커, 북 아나운서. 결의말 뉴스. 같은 듯 다른 말 괜찮아요. 이롭습니다. 네, 소통을 위한 작은 발걸음 결의말 뉴스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함께 해줄 주영 씨인데요. 주영 씨는 아나운서셨죠? 네, 방송원이었습니다. 방송원 이렇게 부르는군요. 네. 네. 저희가 얼굴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아쉽지만 이 주영 씨도 YTN 라디오처럼 라디오에 특화된 분이십니다. 얼굴이 너무 아름다우시기 때문에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자, 주영 씨와 함께 북한말, 남한말 아니고요. 우리 결의말 배우는 시간입니다. 분단 이후 80년이나 지났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북한에서 방송원을 하셨습니다. 네. 누구보다 이 코너에 적합한 인물이세요.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사명감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런데 아나운서라고는 아예 안 부르는 건가요? 네, 정식 호칭은 방송원이고요. 조선중앙텔레비전, 조선중앙라디오, 네. 네, 3방송 통틀어서 방송원이라고 합니다. 정식 방송원. 호칭도 방송원 동지입니다. 방송원 동지, 네. 방송원 동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안 그래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뭔가 어떤 민족 주체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정치나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아나운서는 영어잖아요. 그래서 안 쓰는 건가?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엔지니어도 그냥 기술자. 네. 네. 바깥에 계신 기술자분들께서도. PD도 있습니까? 연출가? 연출가. 네. 네. 어쨌든 방송원, 네, 방송하는 사람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자, 주영 씨도 라디오 방송인데 네. 저희가 TV는 많이 봤어요. 자료화면 네. 보면. 근데 굉장히 그 특유의 발성이 있잖아요. 그럼요. 라디오도 그렇게 해야 돼요? 똑같습니다. 조금만 맛배기.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오늘 조선인민군 제518 군부대를 방문하셨습니다.
아, 느낌이 다르네요. 또 그 이름을 언급할 때는 아무래도 북한에서는 굉장히 또 좀 조심하면서도 굉장히 힘을 줘서 하는 그런 느낌도 알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코너죠. 같은 듯 다른 북한 말, 남한 말의 차이를 알고 소통하는 결의말 뉴스 시간입니다. 자, 아쉬우니까 일단 시간이 얼마 없어요. 앞에 좀 얘기를 해서 짧게 하나만 배워보죠. 아, 제가 뭘 배워주면 될까요? 배우는 게 아니고요. 저한테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제가 잘 배워주겠습니다. 아,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저한테 가르쳐 주셔야 된다니까요? 북한에서는 네. 배워주다라는 말이 한국의 아. 가르치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굉장히 이게 주어와 수어가 바뀐 것 같은 느낌이에요. 배워주겠다. 제가 잘 배워주겠습니다. 아, 굉장히 언뜻 들으면 배워주겠다 이러면 저 열심히 배워볼게요. 이렇게 그렇죠. 들리는데. 배워볼게와 배워주겠습니다는 다른 말이에요. 네. 자, 가르치다, 네. 교육하다라는 말을 북한에서는 평범하게 쓸 때 배워주겠습니다. 이렇게 쓴다고 합니다. 아, 결의말 뉴스. 오늘 좀 재밌는 걸 배워갔습니다. 다음 주에 또 제가 이 시간에 모셔서 우리 주영 씨와 함께, 결의말 잘 배워주겠습니다. 제대로 했나요? 네, 잘 제대로 했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반갑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평양냉면? 걸레밥 맛 나서 이거 무슨 맛이죠? 했더니 원래 처음에 그래 한 3번 먹으면은 3번째 먹으러 왔어. 먹기도 전에 맛있다 그랬어. 냉면 국물 더 주시오. 아이고나 맛 좋다. 이게 전혀 다르더라고요. 식초랑 겨자를 곁들이고 쫙 매콤하면서도 좀 맛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밍밍하지 않아요. 굉장히 깊은 맛은 있는데 제 입에는 그 한국에 익숙해서 그런지 약간 싱겁다는 그런 느낌은 조금 있는데. 냉면 국물 더 주시오. 아이고나 맛 좋다. 남과 북을 이어주는 열리지. 네, 시작하면서 다양한 목소리들 들었습니다. 인기 유명인들이죠. 장성규 씨, 지코, 차범근 감독의 목소리까지 들었는데 각각 냉면에 대한 생각 여러분도 비슷하신가요? 무더운 여름이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음식, 또 남과 북 사이를 이어주고 있는 음식이기도 합니다. 말큰말큰 쫄깃하고요. 살얼음 동동, 슴슴한 듯 감칠맛 나는 육수. 여름엔 이런 얘기만 해도 냉면주의보가 울릴 것 같습니다. 한여름 열기가 다 가라앉는 것 같은데요. 남북 평화무대에서도 냉면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죠. 자, 평안북도 정주가 고향인 백석 시인. 이 희수무례하고 부드럽고 수수하고 슴슴한 것은 무엇인가? 그지없이 소박한 것. 이렇게도 표현을 했습니다. 저도 참 좋아하는 시인인데요. 맛 좀 아는 미식가들은 냉면 이야기에서 빠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저희가 문화 퀴어드로 열리지에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평양냉면 소개해 주실 분인데요. 이분은 정말 냉면에 대해서 아시는 게 많고요. 특히 북한 냉면에 대해서 아주 속 시원하게 설명해 주실 분입니다. 책 평양냉면 멀리서 왔다고 하면 안 되겠구나. 예, 저자고요. 좀 비슷했나요? 자, 식품 전문 기자를 지내셨고요. 북한학 박사십니다. 김양희 작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음식이라는 친근한 주제로 북한의 사회를 한번 떠올려보고 그다음에 평화와 통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쓴 작가 김양희입니다. 자, 평양냉면 아닙니다. 평양냉면 멀리서 왔다고 하면 안 되겠구나. 예, 유명한 말이죠. 오늘 오프닝에서도 사실 이 말이 들려졌습니다. 유명한 말이 됐고요. 자, 오늘 저희가 첫 시간이 바로 이제 냉면 얘기인데 남북 문화에서 사실 식문화가 굉장히 좀 재밌고 중요한 부분이어서 저희가 특별히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작가님은 어디 파이십니까? 무슨 파? 봉피 땡파, 우레 땡파, 을밀 땡파 이런 여러 파가 있잖아요. 저는 참고로 을밀 땡파인데요. 예, 저는 평양면옥 그래서 많이 먹었습니다. 평양면옥은 네. 많으니까 광고 효과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렇군요. 자, 이만큼 입맛도 다양하고 얘기도 다양한데 특히 이 북한 냉면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름 자체가요.
냉면이 아니라 평양냉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80년 지금 분단 세월이 흘러가고 있어서 사실상 남과 북이 뭐 과거에 한민족이고 또 조선 왕조라는 하나의 국가에 있었지만 달라져도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음식도 많은 차이가 나지 않았을까요? 예, 음식 문화에는 원래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니까 지리적 요인, 그 뭐 정치 사회적인 요인, 그다음에 이제 뭐 종교적인 요인, 문화적 요인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그렇죠. 정치적인 요인이 왜 여기에 들어갈까 뭐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네. 이제 핵실험이나 뭐 이런 걸 하면서 그렇죠. 국제사회 대북 제재를 안보 받고 이슈가 있으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굉장히 식량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러다 예. 보니까 북한에서는 이제 식량 문제에 대해서 그 식량을 이제 경제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체제를 붕괴시킬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생각을 하고요. 평양냉면 이렇게 지명을 딱 붙인 이름이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주로 냉면 종류 함흥냉면, 평양냉면, 진주냉면 이렇게 평양냉면 이름을 딱 붙였습니다. 평양에서 만들어졌나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지금 그 문헌에 처음 나온 거는 지금 네. 동국세식이라고 그 네네. 조선 후기에 있는 문헌에 나온 건데요. 거기에는 지금 메밀국수를 무김치와 배추김치 국물에 말고 돼지고기를 섞은 것을 냉면이라고 한다. 네. 관서 지방의 냉면이 특히 맛이 일품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평양 얘기가 좀 나간다 보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관서 지역의 냉면이 그 지금은 평양 지역의 냉면을 네네. 일컫거든요. 네. 그리고 고려 시대에 그 통나라의 사신이 와서 쓴 고려도경이라는 그 네네. 책을 보면은 거기에 메밀국수를 먹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그런 걸 이제 미뤄 보면은 그 이미 이제 고려 시대부터 냉면을 먹기 시작을 했다는 거고, 네. 그리고 이 또 북한 문헌에 또 그런 내용이 있어요. 평양냉면하고 또 진주냉면이 굉장히 유명했다.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 걸 보면은 사실 이게 북한 지역에 거기서만 먹던 게 아니라 그 남한에서도 이전에도 계속 먹었던 그런 음식입니다. 예. 진주냉면은 사실 이렇게 계란을 입힌 육전이 올라가고요. 네, 맞습니다. 약간 좀 자작하면서 빨간색 국물이 네, 들어가 있는. 진한 느낌이죠. 예. 애주가분들 듣고 계신다면, 그래도 술 먹은 다음날은 평양냉면이지 이러실 것 같아요. 자, 이게 냉면 아주 보들보들한 면에 맛있는 음식인데 뼈대가 있는 음식이었습니다. 역사책에도 등장하는 얘기고, 북한만의 음식이다라기보다는 북한에서 유명해진 뭐 이런 얘기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정말 많은 이야기가 담긴 것 같아요. 예전 김일성부터 네. 그 지금 냉면을 굉장히 좋아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이게 전해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북한 지역에서 지리적으로 쌀농사보다는 거기가 메밀 이제 같은, 뭐 네, 그런 산간지방이 것들이 많으니까요. 맞습니다. 지금 북한 지역은 지금 그 한 70% 이상 되는 산간 지역이고 네. 이래가지고 쌀농사가 거의 되지 않고 이래서 사실 설날에도 그 떡국이나 이런 걸 먹기보다는 만둣국을 또 주로 많이 먹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만두, 개성만두 뭐 맞습니다. 그쪽 네. 만두도 유명하고. 그리고 이제 국수도 굉장히 많이 먹고 이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하거든요. 항상 냉면하면 등장하는 연관어가 있습니다. 옥류관. 네. 가보셨습니까? 네, 저 옥류관을 부럽습니다. 그 금강산에 분점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금강산 갔을 때도 한번 갔고 방북 취재 기회가 있어서 평양을 한 두세 차례 갔는데 네. 그때도 이제 가게 됐습니다. 본점하고 분점 다 가봤습니다. 본점 문점을 가봤다. 뭔가 이렇게 옥부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옥류관 부심이 느껴지는 말이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앞서 저희가 오프닝 인서트 때 가수 지코 씨가 저는 좀 뭐랄까요 닝닝하지 않고 굉장히 좀 자극적이에요 이런데 또 그 뒤에 바로 차범근 감독은 좀 심심한데요 이러고 사람마다 다른데 전문가의 말이 궁금합니다. 옥류관 냉면 좀 알아듣기 쉽게 사람들의 경험을 객관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전에는 그런 맛이었다고 해요. 이것도 좀 바뀌는군요. 네, 거기로. 맞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그 초기에 그 김대중 대통령 방북했을 때 네. 그 정도의 그때는 사실 양념장이나 이런 걸 넣지 않고 네. 이렇게 먹었었는데 그 2018년 그 남북 정상회담 때 이렇게 방북하셨던 분들 그 테이블을 보니까 양념도 넣고 식초, 식초도 당연히 넣지만 양념도 넣고 뭐 이렇게 해서 약간 양념도 빨간색의 약간 다대기 같은 그런 느낌을 네네. 받았거든요. 그렇게
그렇게 이제 교류를 하면서 좀 오히려 남쪽의 그런 맛이 또 올라가고 네. 북쪽의 맛이 또 이제 내려오고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자, 식품 기자 출신이잖아요. 좀 얘기를 좀 전문적으로 하면 먹을 때마다 비법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선배들이나 회사분들을 만나도 이렇게 면을 이렇게 말아서 딱 그릇에 올린 다음에 식초를 쫙 뿌리시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데 보니까 북한에서도 뭐 유명 정치인들이 식초를 그렇게 뿌리기도 했다고 하고요. 그 옥류관에는 그 김일성 교시가 걸려 있는데 거기에 그 적혀 있는 걸로 이제 알려드리면은 면발을 들고 네네. 그 면발에다가 식초를 아, 뿌리라고 그렇게 네. 되어 있거든요. 그게 지금 그 육수 국물의 맛을 흐리게 한다. 이렇게 네네. 해서 면발이 오히려 탱탱하게 하고 뭐 이러기 때문에 네네. 면발에다가 식초를 뿌리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교시예요. 네. 남북 정상회담 취재를 다녀온 네, 기자 선배가 그렇게 먹길래 왜 저렇게 먹나라고 했는데 네,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육수 베이스가 그 동치미 국물이 이제 들어가 있다 보니까 동치미가 담가 그렇죠. 먹던 겨울에 만드는 거죠, 거잖아요. 동치미는. 예. 그러다 보니까 겨울에 많이 먹었고 그 동짓날에 북한에서는 그 냉면을 따뜻한 아랫목에서 그 네. 냉면을 먹는 게 굉장히 운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먹곤 했습니다. 뽀송한 방에서 이렇게 비 오는 풍경을 보는 느낌 그럴 수도 있고요. 이른바 얼주가의 선구자들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추운 겨울에 냉면을. 네. 자, 역사적인 순간들 한 번만 짚어볼게요. 남과 북이 만날 때 냉면이 등장합니다. 뭐 다른 음식들도 많을 텐데 뭐 온반 이런 걸 얘기했던 것도 기억이 나고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방문하셨을 때는 냉면이 마치 평화의 전령처럼 이렇게 정치 이벤트에 등장해요. 음식도 또 여러 가지 식품 또 북한화까지 연구하셨으니까 좀 배경이 있을까요?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남북 정상회담 지금 그 이전까지 그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까지 그 세 분 대통령이 방문을 할 때마다 네. 매번 그 공통적으로 올랐던 음식이 냉면. 평양냉면이거든요. 이것도 새로 알게 된 사실이에요. 재밌네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북한에서는 그 평양냉면에 대한 그 자부심이 굉장히 커요. 네네. 그리고 아까 이제 뭐 그 김일성이 냉면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네네. 해서 교시까지 예, 했다고. 맞아요. 네. 그 교시하고 옥류관이라는 이름도 직접 하사해서 내리고 뭐 이랬다는 네. 그런 언론 기사들도 많이 있거든요. 냉면 매니아셨네요. 네, 맞습니다. 그분도. 네. 네,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 이제 심지어는 이제 뭐 항일 무장 투쟁을 했다고 북한에서는 네네. 주장을 하는데 그때도 이제 힘들어하는 대원들을 독려하면 우리 가서 꼭 냉면을 먹자 뭐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뭐 이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그렇게 굉장히 자부심이 있는 음식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항상 이제 올립니다. 그래서 이제 남북 정상회담 물론 그 이제 장관급 회담 이런 데에서도 네네. 냉면을 몇 그릇을 먹어봤냐 이거가 지금 이제 남북 교류 협력을 얼마나 해봤는지의 그 척도로 이제 삼아서 이제 보기도 하고요. 네. 그 또 재밌는 거는 그 2018년 그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 네네. 기계를 가져와서 뭐. 네, 맞습니다. 그때는 이제 저희가 판문점에서 그 네네. 이제 정상회담을 했는데 남쪽의 그 평화의 집에서 그 네. 만찬을 그 했는데 그때 이제 북쪽에 그 요리사가 네네. 북측에 이제 그 통일각이라는 곳에서 그쪽에서 이제 냉면을 뽑아요. 네. 그래서 냉면을 뽑아서 육수를 붓는 게 한 5분 이내에 네. 부어야지 가장 맛있다고 해서 옥류관 그 수석 네. 요리사가 그쪽에 네. 와가지고 지금 뭐 냉면을 이제 뽑아서 이제 남쪽의 평화의 집으로 전달을 네. 하는데 그게 이제 한 4차례를 오간 걸로 그때 네. 나오거든요. 그때 사실 그때까지 그 70년 동안 거기를 이제 오가거나 이런 사람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렇게 이제 오가고 그러면서 이제 좀 문턱이 좀 닳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게 남과 북의 얘기 무거운 주제들도 많고요. 또 체제도 다릅니다. 거기는 또 정치적인 지도자로 모든 사회적 질서와 문화가 만들어져 있고 우리랑은 좀 다르죠. 그런 차이 안에 냉면만 가지고도 정말 재미난 얘기가 많네요. 이 북측과 남측을 판문점에서 왔다 갔다 면발을 날랐다라는 것도 정말 새로운 얘기고 그만큼 자주 오가면 문턱은 정말 낮아질 것 같은데요. 오늘 저희가 사실은 이거야 원 첫 방송인데 무더운 여름이기도 하고 또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 냉면 너무 좋아하시니까 작가님 첫 순서로 모셨거든요.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셨는데 소감은 어떠셨는지 이 이야기 내가 꼭 해줘야 되는데 못했다. 이런 얘기도 부탁드립니다. 예,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 남북이 좀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좀 꿈꾸고 있거든요. 네. 그날이 오면은 지금 앵커님 물론이고 청취자 여러분들하고 같이 옥류관에서 평양냉면 같이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정말 뭐 많은 분들이 바라실 것 같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또 북한 그리고 음식에 대해서 전문 분야를 연구하고 계신 분이죠. 김양희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YTN 라디오 남북이음 프로젝트 이거야 원. 이거야 원. 우리들의 넘버 원. 넌 북한 남성을 어떻게 알게 된 거야? 남한 남성과 좀 다르지 않아? 딱히 다른 점은 모르겠는데? 북한 이주민이 북에서 겪었던 어려움과 탈북 과정, 인신매매 등 과거는 미디어를 통해 끊임없이 소환된다. 그러나 한국으로 이주해온 그들의 현재는 잘 전해지지 않는다. 네, 방금 들은 목소리의 주인공, 현실판 사랑의 불시착의 주인공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현빈, 손예진 커플이죠. 네, 여주인공보다 더 아름다우신 것 같습니다. 자, 방송을 하려면 원래 진실 너머의 진실까지도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자, 이 목소리에 오늘 한번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자, 이거야 원, 우리들의 넘버원. 정말 남과 북의 사람 이야기 다루는 시간인데요. 방금 낭독해 주신 대목, 작가님 책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김희삭 작가와 함께합니다. 작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희삭입니다. 네, 이게 지금 작가님 책에 나오는 대목이라고요? 네네, 맞아요. 네, 이 책입니다. 북한 이주민과 함께 삽니다. 함께 살고 있나요? 네, 같이 살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책 소개부터 먼저 해주시기 전에 작가님 소개도 짧게 해주세요. 저는 그 장르 소설을 쓰고 있는 작가이자 장르 소설을 번역하는 번역가입니다. 네. 아니, 소설을 이렇게 쓰는데 삶도 좀 소설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자, 네. 북한 이주민과 함께 삽니다. 뭐랄까 막 뭔가를 상상할 수 있는 책 제목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의 기사 제목 같아요. 네. 책 소개 좀 해주시죠. 그 책은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있었던 일을 제 배우자랑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던 이야기를 이제 담아가지고 쓴 에세이인데요. 사실 네. 이제 제 배우자가 북한 이주민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네. 제목도 이제 북한 이주민과 함께 삽니다로 정해서 나왔어요. 예. 우리 작가가 꼼꼼하게 강정윤 작가가 읽었는데요. 91페이지에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아 이렇게 썼습니다. 깨달으셨군요. 네. 자, 끊임없이 소환되는 과거는 어려운 과거들, 안 좋았던 일들은 소환되지만 현재는 잘 전해지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나쁜 얘기는 자꾸 보도가 되는데 지금 우리의 진짜 모습은 알려지고 있지 않아.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실 공식 명칭이 북한 이탈 주민이잖아요. 네네. 근데 어떠한 뭐 집단이라고 칭했을 때 하나의 집단의 정체성을 북한을 이탈한 주민. 그건 사실 이제 과거를 기반으로 규정을 짓는 거잖아요. 아, 그러네요. 네, 왜냐면 네. 이탈했던 순간은 과거니까요. 네. 근데 지금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건 현재이고, 근데 그 모습은 이제 담기지 않은 거죠. 하다못해 명칭에서도 이제 그 모습은 좀 잘 담기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북한 이주민이라고 했던 것도 이주민적인 차원. 네. 이주해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내가 사는 곳을 바꿨어? 이런 네, 그렇죠. 개념으로만. 네, 네. 그래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네. 같은 시민으로서. 맞습니다. 네. 유럽과 전 세계적으로는 이주민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자, 우리는 보자면 탈북자, 네. 세터민, 그렇죠. 북한 이탈 주민. 네. 이 굉장히 정체성에 혼란이 많아요. 어떤 이름을 불려줄 때 제일 뭐랄까요? 기분 안 좋아하나요? 제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 기분 안 좋아요. 그냥 이주민이지. 뭐 부산 살다가 서울 온 것처럼 네. 나는 뭐 길주 살다가 서울 왔어. 뭐 이런 네. 개념인데. 아니 그게 사실은 뭐 딱히 감정이 담기지 않은 표현이면 상관이 없는데 네. 이제 그 속에 사실은 우리와 맞아요. 다르다라고 하는 게 이제 담겨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무슨 표현으로 부르든 사실 딱히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네, 그렇죠. 네. 사회학적으로 호명 이런 표현도 있지만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그 안에 불편한 관계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정말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아. 작가 메모한 얘기처럼 굉장히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떻게 느끼십니까? 좀 이런 경험들이 많이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배우자나 가족이 이제 북한 이주민이라서 겪었던 이런 다른 점보다는
제 배우자나 가족이 북한 이주민이라서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훨씬 좀 더 놀라웠어요. 괜찮아? 뭐 네, 어때? 왜? 이러면서 집에서 북한말 써? 이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막 네. 반대는 안 했어? 가족들이 반대는 안 했어? 이 말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당연히 이제 반대라는 게 좀 당연하다는데 이제 반대하지 않았어? 그거 다르지 않아? 막 이런 지점들. 굉장히 다른 경험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게 사실은 당사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시선 때문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만나셨어요? 대학에서 저는 중문과인데 제 배우자는 이제 여기 얘기해도 되나요? 제 사실 박찬욱 감독 같은 감독이 될 줄 알고 서강대 철학과에 들어갔다 망한 케이스. 거기 들어가면은 당연히 이제 영화 감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들어왔는데 이제 학점을 다 말아가지고 이제 중문과를 복수 전공하면서 이제 학점을 좀 만회했거든요. 그때 중문과에 있었던 원어 연극에 같이 참여해서 저는 그때 기획이었고 배우자는 배우였어요. 그래서 그때 그랬군요. 처음으로 이제 인연을 맺어가지고. 네. 동아리와 이벤트에서 이렇게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뭐, 사람 사는 거 다 똑같네요. 오늘 이 말로 통할 것 같습니다. 자, 뭐, 많은 얘기들 중에 오늘 좀 짚어봐야 될 얘기가 있습니다. 정착금도 주고, 뭐, 학비도 다 공짜고, 혜택 받지 않아, 이런 시선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것도 좀 사실관계를 얘기해 주신다고요? 근데 이제 사실 정착금 같은 경우에는 상당수가 이제 브로커한테 넘어가잖아요. 그런 문제가 많더라고요. 넘어오면 보도도 많이 됐습니다. 브로커한테 많이 줘야 되고, 그리고 그거 하더라도 보통은 이제 임대주택을 주는 건데, 임대주택이 보증금으로 들어가거든요. 그 나머지 금액이. 근데 하지만 이제 월세도 내야 되고, 그 관리비도 들어가고 그렇기 지금 때문에. 보증금 월세 많이 비싸졌는데, 물론 이제 정부가 관리하는 형태의 주택이지만, 좀 어려움을 겪지는 않으시나요? 어려움 겪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왜냐면 다 다르잖아요. 사실 북한 이주민도 상황이 다 다르고. 맞아요. 교육 수준, 교육 개인의 수준도 능력 다르고, 다 다르니까. 막 배경도 다르고, 여기에 아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다르거든요. 근데 저희 가족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정착을 잘한 케이스예요. 저희는 다 넘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랑 자식 셋이랑 사촌 누나 둘까지 포함해가지고 다 넘어온 케이스라 여기서 나름 정착을 잘 했는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많고, 맞습니다. 또 이제, 뭐 아니면 이제 중국에서 자식을 남기고 돌아왔던 분들은 또 다시 데려와야 되고, 이제 그런 적으로 봤을 때 이제 사실 돈을, 장학금을 주더라도 사실 우리가 다 무료라고 해서 대학을 다닐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용돈도 필요하고, 이제 공부할 책도 사야 때, 되고, 그리고 생활비도 사야 벌고 이래야 되면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자, 뭐, 생활비를 벌고 학교를 다니는 것, 지원이 있다 해도 그것도 어렵지만, 무엇보다 어려운, 뭐랄까요, 턱은 앞서도 우리가 시작하면서 얘기했지만, 당신 북한에서 왔잖아, 이런 시선일 텐데, 취업할 때도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요? 취업할 경우에는 이제 여성분들은 사실 말투를 많이 고쳐요. 이제 넘어오시면은 조금 어렸을 때 넘어온 1.5세대나 아니면은 좀 20살이 돼서 오더라도 여자분들은 조금 빨리 고치거든요. 그래서 잘 알아채지 못해요. 그럼 숨기면 숨길 수 있는데 남성 같은 경우에는 뭐 잘 못 고치는 분들도 있고 다 고쳤더라도 취업을 할 때 한국은 병역이 필수잖아요. 병역을 이제 기재를 해야 되는데 면제잖아요. 북한 이주민 보통 이제 면제를 하는데 그 면제 사유를 보통은 대기업 같은 경우에 다 클릭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면제 사유도 적어야 된다. 지원할 때 해보니까 면제 사유에 북한 이탈 주민이 딱 써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면제 사유에 그게 써 있으니까 이게 숨긴다고 숨길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약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면접 가면 다 그 얘기만 물어봐요. 그러니까요. 이제 사실 근데 그거는 면접과 좀 무관한 이야기인데 언제 탈북을 했는지 뭐 그때는 뭐 어땠는지 이런 얘기하고 조금 심한 경우에는 처음에 지원했던 조건과 좀 다른 조건 이제 포지션을 바꿔서 이제 제안을 하더라고요. 차라리 이 일을 해보면 어때? 이렇게 또 바꾸는 그런 정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김이삭 작가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또 배우자분도 북한에서 온 이주민입니다. 이 두 분들은 그냥 평범하게 서울을 살아가는 청년들인데요. 라는 말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들을 지금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영국으로 이민 갈까? 왜 영국을 가자고 하지? 그 이유는 알아내셨나요? 그것은 서양에서도 좋아하기 때문이죠. 그런 자유를 쫓아 넘어온 북한 이주민의 스토리를 매우 좋아하죠. 그리고 또 지금 한국 사회에서 말도 똑같고 통하지만 여기서 받는 것보다 약간 뭐랄까요? 거기 가서 그냥 동양인으로 차별받는 게 더 나아. 맞아요. 그게 실제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사실 제망명이 되게 화제였거든요. 그러니까 넘어온 북한 이주민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을 잘 못하고 여기서 이제 차별을 많이 겪으니까 어차피 겪는 차별인데 차라리 서양에 가서 밥그릇을 제대로 챙기거나 아니면 그냥 아시안 중에 한 명으로 차별을 받는 게 낫겠다. 북한 이주민 2세대인 시조카 또 어떻게 보면 따님도 지금 있는 거죠. 맞습니다. 혐오가
혹은 타인을 미워하는 행동이 굉장히 촘촘해지고 은밀해졌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책 속에 사실은 있어요. 네. 예, 어떤 얘기인가요? 이게 책에는 담기지 않았는데 이게 개인적으로 겪었던 일로는 네네. 저희가 예전에 살았던 임대 아파트가 배정된 초등학교가 있었어요. 네네. 근데 그 초등학교의 대다수의 학생들은 이제 북한 이주민이 많이 사는 임대 아파트 아이들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주변에 아파트가 새로 생겼는데 그 아파트에서 행정 소송을 한 거예요. 그 아파트 배정을 그러니까 그 초등학교로 배정을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네, 2세대 아이들은 물론 이제 제3국에서 태어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모국어가 한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네네. 조금 많이 다르고 이제 좀 왜냐 같은 북한 이주민을 하더라도 금방 상황이 다 표시가 다르니까 나는데, 예, 네. 그건 다르고 그 친구들 이제 딱 봐도 이제 타인이다라는 게 느껴지지만 사실 네. 이주민 아이들은 그걸 전혀 알 수 전혀 알 수 없거든요. 없죠. 이제 하지만 이제 그게 임대 아파트 혹은 북한 이주민에 대한 약간 혐오가 네. 드러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언론 보도를 보고서도 저 사실 이제 그 내부에서는 잘 몰랐어요. 저희는 네. 그 행정 소송을 거는 걸 모르니까. 저는 김희석 작가님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북한에서 온 이주민인 우리 국민들 또 그 아이들이 겪는 어려움보다 그로 인해서 김희석 작가가 네. 싸워 나가야 하는 게 왜냐하면은 어떻게 보면 그들을 혐오하거나 비난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더 이중적인 것 같아요. 이쪽에 모두를 다 담고 있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약간 눈시울이 글썽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책을 쓰고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나아질 거라고 보고요. 정말 한 뼘 차이밖에 안 되는 남과 북의 차이가 네. 좁혀지면 뭐 이런 얘기를 할 이유조차 없어질 것 같으니까요. 그렇죠. 제가 정말 바라는 게 이런 얘기도 이제 안 해도 될 정도로. 끝으로 지금 여러 가지 책 얘기 뭐 사실은 재미난 얘기도 많을 것 같고 좀 웃긴 얘기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물건을 그러니까 살림을 같이 살잖아요. 네. 뭐 이를테면은 제가 잘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치약을 부르는 호칭이 다른다거나 뭐 오라고 하는 말이 가라고 하는 말이라거나 뭔가 그런 좌충우돌은 없나요? 언어는 사실 제가 다른 건 다 못 느꼈는데 배우다라는 표현은 조금 놀랐어요. 네. 그러니까 그 사귈 때 남자친구가 저한테 그 당시 남자친구였죠. 누나 그건 제가 배워드릴게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연하시군요. 네네. 근데 여기서. 네, 배워드릴게요라는 표현 너무 이상한 거예요. 네, 저희가 사실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진짜요? 저희가 결의말 뉴스 시간에. 그렇군요. 네, 그래서 했습니다. 아니 배워드리다가 뭐지 이랬더니 가르쳐주다를 다 이제 배우다라는 동사를 맞아요. 기반으로 배우다랑 가르치다 다 같은 단어로 쓰더라고요. 저희도 앞에서 북한에서 아나운서 하셨던 분과 이야기를 했는데 네. 오늘 제가 배워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뭐랄까요 주술이 바뀐 느낌, 네. 막 헷갈리는 그런 네. 상황이 있었습니다. 자, 뭐. 이런저런 재미난 이야기들도 좀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요. 저희도 또 종종 소식 여쭤보면서 네. 예, 사랑의 불시착이 아니라 사랑의 아주 안전한 착륙이 되도록 저희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좀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정리해 주세요. 저는 사실 이제 에세이가 이 책을 되게 좀 유쾌하게 썼거든요. 일부러 그러니까요. 좀 심각하게 단짠 이렇게 돼 네, 있어요. 심각하게 쓰지 않고 왜냐하면 이제 한국 사회에 살아가는 북한 이주민에도 이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약간 마중물이라고 생각하고 이 책을 썼거든요. 딸아이가 그냥 북한 그러면 아빠 고향 뭐 쉽게 좀 생각하면 좋은데 그걸 말하기를 어려워하거나 네. 뭐 어떤 곳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네, 같아요. 그렇죠. 거기도 사람 사니까요. 네. 그래서 이게 일종의 마중물이 되어서 이제 더 많은 분들이 이제 북한에도 관심 갖고 북한 이주민에도 이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남남 북녀 이런 표현 대신에 이제 남녀 북남으로 바꾸겠습니다. 김희석 작가의 여러 이야기들 속에 생각해볼 거리도 많네요. 이거야 원 넘버원 시간에 오늘 만나본 첫 번째 손님이었습니다. 정말 이 얘기가 거침없이 나서 아주 재밌고 뭉클하고 또 생각해볼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형, 저번에 정말로 미군 데려오려고 했었던 거야? 말투가 조금 다른 군복 입은 청년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네요. 우리도 앉아서 당할 수 없지 않겠어? 총은 옆에 세워두고 모자는 귀엽게 거꾸로 썼네요. 기걸 내가 만드네? 대한민국 국군 동생인 이병헌과 북한 인민군인 형 송강호가 마치 친형제처럼 이야기를 나눕니다. 정말로 전쟁 나면 우리도 서로 싸야 돼? 박찬욱 감독의 20년 전 영화 공동경비구역의 한 장면 들려드렸습니다. 지금도 최전방엔 서로를 겨눈 총구가 매섭게 부동자세로 서 있습니다. 언제라도 방아쇠를 당길 것처럼 말이죠. 통일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참 절실하고 어쩌면 생각보다 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젠가 지금 군대에 갈 친구들이 혹은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될 친구들이
남과 북의 젊은 모든 친구들이 저렇게 대화를 나누는 날 꿈꾸면서 영화 공동경비구역에서 남과 북의 청년 모두를 울렸던 노래죠. 김광석의 이등병의 편지 들려드리면서 오늘 YTN 라디오 남북이음 프로젝트 이거야 원 방송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평화를 꿈꾸는 따뜻한 통일 스토리텔러 김우성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함께합니다.